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조용하게 있다. 오히려 혼란스러운 시기가 제가 항상 매수했던 그 시기였어. 주춤했던 가격이 한꺼번에 반영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세 차익을 내다 보니까 민주당이 당선되게 되면 집값 변화가 완벽하게 일어날 거예요. 민주당은 아무래도 각종 부동산 규제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일부 강남 고가 아파트의 모든 등기부등본을 떼본 적이 있어요. 그 기회를 잡는 방법들, 어떤 지표를 통해 가지고 이 부동산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피디님, 또 주말에 또 저를 왜 불렀나요?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5월 18일이거든요. 네. 지금 5월 시점에 현재 집값 분위기는 좀 어때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조용하게 있다. 근데 매도자분들도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놓은 물건들은 호가는 굉장히 비싸게 유지되어 있고, 근데 매수자분들은 또 비싸다 보니까 대선 이후를 좀 지켜보겠다라고 해서 매수를 약간 관망한다. 근데 최상급지, 상급지부터는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5월 18일이잖아요. 5월 17일 어제 기준으로 서울숲 그린동화 아파트에 매물이 하나 나왔어요. 24평짜리. 괜찮은 물건 나왔는데 그 아파트를 보려고 10팀이 줄 서가지고 그 아파트를 봤다고 합니다. 투자를 하기 좋은 시점인지 사실 감이 안 잡혀가지고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시장의 움직임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혼란스러운 시기가 제가 항상 매수했던 그 시기였어요. 이렇게 매수하고 나서 혼란스러운 종목들이 가라앉고 또 정상적으로 시장이 돌아가게 되면 주춤했던 가격이 한꺼번에 반영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세 차익을 내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가 정말로 큰 기회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이 바뀌기 전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선 이후에 정책 변화가 지금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만약에 현재 정권이 유지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지금과 같은 기조로 시장은 흘러갈 겁니다. 양극화가 발생되고 고가 아파트가 계속 오르는 그런 현상이 계속될 거고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즉 민주당이 당선되게 되면 집값 변화가 완벽하게 일어날 거예요. 민주당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아무래도 각종 부동산 규제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서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신축 아파트들을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의 땅은 한정적 지역, 이 조그만 한정적인 서울 땅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럼 땅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해야 되는데, 민주당은요 항상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시행해왔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 비싸게 아파트를 내놓고 싶은데 강제적으로 가격을 상한선을 정해버리고 조합원들이 시세 차익을 남기게 되면 세금으로 환수를 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까지 재건축 재개발 안 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땅이 부족하다 했죠. 땅이 부족한데 재건축 재개발도 올 스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팔려는 사람들도 줄고 재건축 재개발도 올 스탑돼 버리면 부동산 시장은 향후 매물 부족으로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민주당이 잡았을 때 과거의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2번의 경험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우리 2020년도 때 전세 가격이 20% 30%씩 1년 동안에 폭등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도 보면 전세, 월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을 했어요. 2년 전세를 살고 임차인이 원하면 2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4년을 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정책의 부작용 때문에 20년도 때 갑자기 전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서 시장으로 물건이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매매 시장도 규제를 하면 할수록 안정화되는 것보다는 부동산 시장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인 거죠. 지금 마포, 용산, 성동구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잘 알 거예요. 규제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지금 물건이 없어요. 사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물건이 없으니까 호가가 직전 실거래보다 1억 이상 비싸게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더 과속화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 이 자료를 보면 과거 정부의 부동산 집값 상승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재인 후보, 그다음에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을 때는 이렇게 집값이 오히려 상승을 더 크게 했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들이 시행됐습니다. 반면에 보수당이 집권했을 때는 규제를 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가격은 큰 상승을 못했다는 거죠. 이 역사가 벌써 20년이 넘습니다. 4번의 정권의 교체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져다 줬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것이 유력하다라고 봤을 때는 길어봐야 2개월, 3개월밖에 기회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같은 이제 무주택자들이 향후에 내집 마련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전에 좀 꼭 확인해야 할 그런 게 있을까요? 무주택자분들은 아파트의
2년 전 전세 가격이랑 아파트 2년 전 월세 가격을 한번 보세요. 2년 전에 2023년도 1월달 대비 전세 가격이 못해도 다 30% 이상 올랐어요. 그 말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전세 계약을 2년 연장하거나 혹은 계약갱신 청구권 써가지고 전월세를 2년 더 살았을 때 2년 뒤에 전세 만기가 됐을 때 아마 지금의 전세 가격보다 최소 10%에서 20% 이상 오를 거예요. 아파트 4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못해도 1억 이상의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지만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전월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분들이 2년 동안 1억 마련하기 쉬울까요? 어렵죠. 그렇죠. 1억이라는 돈은 단기간 1, 2년 동안에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2년이 지나면 전세 계약 종료와 함께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때는 비슷한 전세 가격으로 가게 되려면 더 안 좋은 지역으로 밀려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전세를 살면 계속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밀려날 거고, 근데 내 집 마련 하게 되면 그 실거주 안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거주 안정성을 가진 상태에서 출퇴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 집이 오르면서 돈 모으는 거와 같이 함께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됩니다. 결국에는 저는 궁금한 건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양극화 시대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이유가 돈이 많으신 리치분들이 빌딩 시장에서 지금 주거 아파트로 넘어왔어요. 왜냐면 상가 임대료는 계속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고 임대 맞추는데 그냥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빌딩의 거래량이 좀 줄고 있습니다. 대신 빌딩 쪽에서 고가 아파트로 넘어오고 있어요. 압구정이든 반포든 이런 쪽에 지금 수요가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의 강세가 지금 계속 당분간은 지속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이미 그 평균 소득이 많이 올라갔어요. 올랐기 때문에 두 명의 이제 신혼부부가 결혼하게 되고 양가 쪽에서 조금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게 되면 마용성급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의 좀 강세가 먼저 발생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직 못 오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올라버린 아파트가 아니라 아직 못 오는 아파트 중에서도 그 다음에 오를 만한 순서인 아파트들을 지금 공략해보는 게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유효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동산 정책이 따로 있을까요? 중요하게 봐야 될 정책이 하나 있어요. 바로 대출 규제예요. 대출 규제. 대출 규제가 시행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부자들일까요? 아니면 서민들일까요? 서민들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대출 규제가 실행되게 되면 집을 못 사는 거는요, 부자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일부 강남 고가 아파트의 모든 등기부 등본을 떼본 적이 있어요. 고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 대출 비율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가 아파트일수록 대출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은 대출 규제를 했을 때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서민 아파트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옛날에는 1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갑자기 대출 규제가 실행돼가지고 3억으로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스트레스 DSR 마지막 3단계가 7월 달부터 실행될 것 같아요. 그럼 못해도 6월 말 이전까지 계약을 끝내놓은 사람들만 대출 규제를 피해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7월 달 이후에 계약을 한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 DSR 3단계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7월달 이전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서울 중심부, 그 다음에 서울 안으로 구축이라도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이 투자를 하실 때 정책보다 더 중요하게 따지는 것이 그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의 합의점에서 거래가 일어난다. 그 말은 팔려는 사람의 숫자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선 자료를 보시면 이 지금 지표가 서울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장에 나와 있는 부동산 매물 개수예요. 근데 지금 보면 부동산 매물 개수가 계속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결국 지금 팔려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팔려는 사람들은 줄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축 아파트의 공급량,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서울에 지어질 거냐라고 보는데, 이 지표를 보면 실제로 2025년도 이후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이제 입주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 뒤로 입주 물량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지을 땅도 없고 재건축 재개발도 올스탑이 되게 되면 아파트도 더 이상 분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매매 가격도 거기에 맞게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대중들의 심리 지표를 잘 보셔야 돼요. 아파트 실거래라는 사이트에서 심리 지수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심리 지수를 보면 4월달에 반등한 게 보시죠. 4월달 반등하면서 이게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심리 지수거든요.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매수를 해야겠다는 심리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면
그 바뀐 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심리가 한참 죽어 있다가 다시 반등해서 매수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요것만 알아가도 향후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 수 있거든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관련된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정권이 안정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정상화되기 전까지 5월달, 6월달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 같은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방법들, 어떤 지표를 통해 가지고 이 부동산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계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